네, 지난주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불어온 훈풍과 함께 2,700선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제 또 실적 신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몰고 오면서 증권가에서는 2,800선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의 급등 이후의 피로감으로 금요일장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세를 강력하게 보내줬는데요. 어떤 종목들로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 탑5 리스트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역시나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0.5%대의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12%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봄과 함께 10만 전자와 20만 닉스를 증권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1조 원이 넘는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순매수 1위에 지금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3위에는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B2에 대한 경계도 내놓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신용잔고 규모가 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SK하이닉스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각각 10%, 52% 증가를 하면서 전체 신용잔고 증가율인 6%를 크게 웃돌았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조금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4%대 급등 마감을 보여주면서 20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고가를 다시 한번 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삼성 SDI는 나머지 종목들과 다르게 지난주에 줄곧 상승했던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었는데요. 주총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인터배터리 2024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처음 공개한 이후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경쟁사 대비 미국의 생산 능력이 조금은 적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삼성 SDI는 미국 단독 공장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보수적인 운영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양산 시점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했던 2026년보다 1년 앞당겨서 2025년 초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3.73% 상승하면서 47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는데 현대차와 함께 기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의 충격 이후에 줄곧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2%대 넘게 하락을 하면서 11만 2,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삼영 같은 경우에 9.36% 상승하면서 5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잠시 뒤에 특징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삼연 역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알테오젠이 그 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7%대까지의 강세를 보였다가 소폭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정맥 주사 방식의 의약품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을 하는 히알루로 리나자를 비롯한 의학 기술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CXL 테마주죠. 엑시콘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CXL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움직였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에 7% 넘게
특별한 이슈 없이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3%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이렇게 3%대 강세를 보여줬지만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인 HLB 같은 경우에는 0.8%대 하락하면서 11만 1,80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HLB 생명과학이 1,500억 원 가까운 유상증자를 좀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HLB 생명과학이 하한가로 직행을 했었고요.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와 함께 HLB도 0.8% 하락하면서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잠시 뒤 로보테마주 묶어서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8% 상승하면서 20만 2천 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일장 국내 증시에서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테마가 있다면 방산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의 분위기가 일제히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여기에 방산주의 대장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에 뒤를 잇는 차세대 발사체와 관련된 소재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투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상장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21일에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위험을 보여줬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차세대 발사체 사업으로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앞세워서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수익성 높은 수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도 9%대로 기존 7.5%대에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로봇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금요일장 장 마감가는 1.61% 하락을 하면서 19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5%대까지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아쉽게 윗꼬리를 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한 건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방산 섹터가 키워드였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내줬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세 마감을 보여줬지만 전일장 금요일에는 대장주의 로봇 종목들 아니라 대동과 같은 종목들이 기존에는 소외받았던 로봇 섹터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휴림 로봇도 23%대의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산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의 실증과 사업화 중심 기능을 수행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 약 2천억 원 규모를 투입한다라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화요일에 상장할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로봇주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살펴보시면요. 부강약품과 두울 같은 경우에는 10%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덕양산업, 이렌시스, 현대 BNG 스틸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잠시 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특별한 이슈로 좀 주가의 상승에 영향이 있진 않았습니다. 부강약품만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의 투심이 회복이 됐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부강약품은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261만 주를 소각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3.6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자기 주식 전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부강약품이 우기석 사내이사와 이재영 사내이사를 대표
최고이사로 선임한다. 이런 소식도 영향을 끼쳤는데 각각 우기석 이사는 한미그룹 내 약국 영업 전문가였고 이재영 이사는 OCI홀딩스에서 전략 총괄 책임자를 맡았던 인재였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적자를 이어온 부강약품이 영업 관련된 전문가를 사내 이사로 영입을 하면서 이제는 적자를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10%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두울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확하게 전해진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본 타키타의 에어백 수천만 개에 대한 리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차 그룹에 두울이 에어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른 뉴스들이 제공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신라젠이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흥국 F&B, 웰바이오텍, 신성 ST, C사이트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라젠만 딱 특별하게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가로 거래를 마친 신라젠인데요. 종가를 5,200원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장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소식에 이렇게 투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9.88% 하한가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무려 1,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을 띄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 주목할 점은 이번 유증에서 자금 사용 목적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신라젠이 제출한 자금 조달의 목적에는 여타 바이오 기업들이 채무상환금으로 유상증자 금액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채무상환금이 0원이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달 자본금 중에 90%가 운영자금으로 투입되고요. 세부적으로는 대부분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투심이 악화되면서 9.88%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주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미국장 특징주 함께 짚어보시죠. 앞으로는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질주하던 뉴욕 증시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 물가랑 GDP 확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한 가운데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만 0.1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산업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로는 이 나이키와 룰루레몬 스포츠 용품 쪽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이키 6.9% 하락하면서 9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룰루레몬의 경우에는 15%나 급락세가 함께 연출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은 실적이 발표됐다는 점인데요. 물론 둘 다 이 4분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실적 이후에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이키의 경우에 2024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12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이 가운데 중국 매출도 같은 기간 5% 넘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하반기에는 매출이 한 자릿수대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월가에서는 성장을 기대했던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가이던스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의 경우에는 최근에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룰루레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 매출액은 16% 증가하면서 3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5.29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94센트에서 400% 넘게 폭증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발목을 역시나 잡았고요. 올 1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21억 8천만에서 22억 달러 정도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22억 6천만 달러를 밑도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스포츠 종목들의 주가 하락세가 함께 나타났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룰루레몬이나 나이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OEM, ODM 종목들입니다. 한세실업 보시면 관련해서는 나이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난주 금요일은 2% 정도 소비재 쪽으로는 하락세가 함께 느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또 룰루레몬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영업무역홀딩스 그리고 영업무역까지 함께 보시면 모두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제시가 됐기 때문에 OEM, ODM 종목들에 대한 주문과 더불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운송업체죠. 페덱스 7% 정도 오르면서 28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페덱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습니다. 2024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면서 217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3.86달러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조금 더 높게 잡게 되면서 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주가에 역할을 해줬는데요. 라지 수브라마니암 CEO는 어려운 수요 환경에서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이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 속에서도 차량이나 시설을 현대화하고 네트워크의 최적화, 자동화 등 효율성 향상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페덱스 이사회가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페덱스가 운송업체들 가운데 좀 독보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7% 정도 지난주 금요일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CJ 대한통운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운송업체 중 한 가지죠.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돼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다가 이 계약과 관련돼서 무산될 수 있다는 그런 설들이 퍼지게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양사의 관계가 굉장히 공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국내 운송업체들에 대한 주가 관심도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오토의 경우에는 3%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도 1% 밀렸고 리비아네 루시드까지 전기차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일제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리오토의 경우에 홍콩 거래소에서 8% 정도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에서도 역시나 3%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1분기 판매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당초에는 10만 대 언저리 정도를 봤었는데 이를 7만 대 정도에서 7만 6천에서 7만 8천 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월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중국의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나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줄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근무제 자체를 주 6일 반제에서 주 5일제까지 축소를 했다고 하고요. 전기차 시장의 둔화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테슬라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지금 테슬라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량에 대해서 하향 조정, 낮게 잡게 되면서 주가는 170달러 언저리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쉽사리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종목들 2차전지 쪽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네, 국내 2차전지 종목들 보시면 LNF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지난주 금요일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